오늘은 미 정신과 협회에서 열렸던 1년에 한 번 있는 총회에 가서 강의도 듣지만은 거기서 제가 새로 나온 책이 무엇이 있나 이제 항상 둘러봅니다. 그 중에 발견한 책이 마리화나에 대한 책이 있어서 오늘은 그 내용을 자세히 여러분과 같이 리뷰하면서 이제 두 번에 나눠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신과 의사 수전정입니다. 처음에 마리화나에 대해서 할 때는요, 우리 그 정신과 진단 및 통계 열람 DSM 진단 및 통계 열람 5번째 거 5권을 보고서 그다음에 제가 70년대 정신과 레지던트를 할 때 배웠던 걸 가지고 이제 그 영상을 업로드 시켰었는데 많은 분들한테서 반발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럴 것이 그동안에 이 책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많은 연구가 있었고 많은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걸 전혀 모르고서 했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가장 새로운 것을 제가 기대하면서 이 책이 어떤 때는 새로운 트렌드를 오히려 더 잘 반영해 줄 수가 있어서 제가 이 책을 골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그거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UN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세계에서 이 마리화나를 쓰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1억 9,200만 정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키 15살부터 25살 사이. 그러니까 되게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다니는 그 사람들, 젊은 사람들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성인이 되고 나면은 오히려 관심이 없어진답니다. 그래서 그때는 많이 줄어든답니다. 지금 한국에 계신 분들이 한국도 이걸 법적으로 허용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는 50개 중에서 24개의 주가 마리화나를 법적으로 지금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먼저 허용한 주가 컴퓨터 같은 거, 뭐 이런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리고 스타벅스가 시작됐던 워싱턴주, 그러니까 여기 캘리포니아 위에 오레곤주가 있고 그 위에 있는 워싱턴주에서 제일 먼저 법적으로 이제 허용이 된 게 2014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제일 먼저 법적으로 허용한 나라는요, 남미에 있는 우루과이라는 나라, 조그만 나라인데 거기서는요 미국보다 1년 앞섰습니다. 2013년에 허용을 했고 캐나다가 그 다음에 2018년에 허용을 했습니다. 우선 이 책은요 2004년에 처음 나왔을 때는 이 챕터가 13개밖에 안 나왔었고, 그 다음에 8년 후에 2012년에 나왔을 때는 21개. 지금 세 번째 나온 그 third edition에는요 32개. 그러니까 챕터가 그만큼 많다는 건 그만큼 더 연구가 많이 되고 그동안에 조사를 더 많이 했고 그랬다는 얘기죠. 이제 한 가지 그 중요한 것이 법이 훨씬 더 느슨해지고 뭐 법적으로 허용을 할 정도니까.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이 캐나비스를 이제 이렇게 화학적으로 만드는 거, 인간이 만든 그 신테틱 캐나비스가 굉장히 강도가 높아져 가지고 요즘은 이제 그것이 어떤 점에서는 약의 성분이 너무 강하니까 이게 일종의 공중보건 그 문제가 됐다, 퍼블릭 헬스가 이제 이슈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걸 보면은요, 마리화나의 학명은 캐나비스 사티바입니다. 이 캐나비스 사티바를 갖다 쓴 것은 한 500년 전부터 썼고요. 그때는 대개 제가 알기로는 이제 병이 됐을 때 치료제로 많이 썼다는 거로 가는데요. 이 캐나비스 사티바 안에는 약 420가지의 화학 물질들이 들어있고, 그 중에서 이제 캐나비노이드, 오르게닉한 그 몰레큘들은 한 100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제일 많이 알려진 거는 THC와 CBD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일 우리가 그 마리화나를 갖다 대개는 이제 이렇게 흡입하지 않습니까? 뭐 담배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피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게 우선은 혈액 속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수분 안에 있다가 그게 이제 몸의 지방질에 많이 이제 그게 들어가서 흡수된다고 합니다. 이게 왜냐면 지용성이거든요. 그래서 fat에 많이 이제 녹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 있고,
이게 흡입을 하면 3분 안에 혈액 속에 쫙 들어가가지고 최고 농도로 되고요. 그 빨리 들어가는 거죠. 이제 요새는 에더블 캐나비스가 많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초콜릿이라던가 뭐 이런 데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2시간 내지 4시간 후에 이제 피크에 이른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BD와 THC를 같이 사용하는 경우는 THC가 이제 물로 몸에서 분비될 때 그 과정을 갖다가 지연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CBD가 있을 때는 그 농도를 더 높게 한답니다. 그리고 우리 몸 안에는 엔도캐나비오이드 시스템, 그러니까 리셉터들이 있어가지고 그것에 이제 THC가 가서 작용을 하면은 하이가 된대요. 그런데 CBD는 이렇게 정신적으로 하이를 일으키는 것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마리화나가 두뇌에 들어가면은 어떤 일을 하나? 리셉터가 있어야 되겠죠, 거기는. 그래서 그 두뇌 안에서 이렇게 캐나비노이드, 그 리셉터가 있어가지고 그 받아들일 수 있는 부위가 어디냐면은 히포캠퍼스, 해마 조직. 그 해마 조직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기억 중추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두엽. 그 다음에 세레벨름, 손해. 그 다음에 이제 베이절 갱글리아 그런 데 가서 리셉터가 있어가지고 작용을 하는데 따라서 여기 콜텍스에 가니까 뭐 의사 결정한다던가 그다음에 히포캠퍼스로 간다니까 기억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 세레벨름은 손에는 우리의 몸의 그 왜 평형이라던가 이게 운동을 갖다 좌우하니까 이 걷는 것 같은 게 조금 이제 불편해지겠죠. 이게 손해를 갖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요새는 캐나비스를 갖다가 이게 화학적으로 만드는 그런 그 기술이 많이 발전됐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게 처음 이거를 만든 사람이 이제 제가 잠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존 W. 허프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 만든 것이 JWH018이라는 물질인데요. 이제 이 사람은 그거를 갖다가 캐나비스를 이제 우리가 정신과 치료용이나 우리 저기 몸에 문제가 있을 때 쓰겠다. 그러고 이제 만들었는데 동물 실험을 했더니 이게 문제가 좀 많았답니다.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때 이분이 이제 치료 효과가 없다. 그래서 그만뒀습니다. 2004년 그 이후에는 이런 걸 만든 것이 이제 블랙마켓에서 이제 팔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캐나비스 디자이너 드럭들 이게 이제 만들어가지고 디자인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일종의 한약처럼 팔려 나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을 유럽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스파이스. 원래 스파이스라는 걸 뭐 양념 같은 걸 스파이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 이런 걸 K2라고 그런답니다. 잘못하면 우리 한국에 대한 것이 모두가 K인데 여기서 K2라고 그런다니까 조금 저 오해받을까봐 걱정이 되네요. 우리 한국은 모든 게 다 K 아닙니까? K culture, K food, K pop 다 그런데 여기는 K2는 이게 이제 synthetic 캐나비스입니다. 그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이걸 크로닉이라고 부르고요. 그 요즘은 이 베이핑 하는 데다가 이게 리퀴드를 넣어가지고 어린애들이 이게 베이핑으로 해서 이제 캐나비스를 쓰는 게 많아졌고요. 이 신테틱한 것이 자연산 그 마리화나에 비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냐? 이 예측이 불가능하대요. 그러니까 이게 만드는 사람이 그 존 W. 허프만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을 때 이거 문제가 많아가지고 안 되겠다. 동물 실험을 하니까 그래가지고 메디컬용으로 쓸래다가 그만두었는데 이제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걸 갖다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그 안에 뭐런 다른 것을 같이 섞었는지 아니면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만들었는지 이게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요.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나 자연산으로 쓴 캐나비스를 썼을 때는요. 제가 그때 제 그 구독자들이 많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릴렉스 되고 편안한 느낌을 준답니다. 이건 좋은 느낌이죠. mild euphoria. 유포리아면 뭐 기분이 참 좋은 거 아닙니까? 아주 심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그 좋은 기분이 들고
이 약을 썼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웃는데요. 그래가지고 뭐 여러 사람들이 앉아 있으면서 이걸 같이 하면은 서로 웃으면서 기분이 좋아지니까 친구가 다 된다. 그때 이제 제 구독자들이 그러면서 이 약이 얼마나 좋은 건데 이렇게 나쁘게 썼냐면서 저를 많이 그때 이제 비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감각의 변화를 일으킨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내가 뭘 봤을 때 그게 뭐 소리로 들리는 것처럼 느낀다던가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change of perception 이런 게 좀 온답니다. 이거는 이제 자연산일 때는 그런데요. 이게 이제 만들어진 화학적으로 만들어진 그 synthetic 마리화나는요. 어떤 그 만드는 스탠다드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조를 자기 맘대로 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스탠다드가 없으니까 전부 다 효과가 다를 수가 있답니다. 둘째는 그 나라라던가 그 나라에서도 그 지역에 따라서 그 안에 어떤 거를 넣는지 이게 포함된 화학물질들이 조금씩 다 다르답니다. 따라서 그 결과가 조금 다르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얼브같이 한약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성분을 여러 가지 넣은 것 중에서 부작용이 오는 것이 되게 뭐가 들었는 줄 알아야 부작용을 아는데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썼을 때 그 뜻하지 않은 그런 그 어떤 결과를 갖다 나타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자루 같은 데나 아니면 이제 봉지에다 넣을 거 아닙니까? 이때마다 조금씩 이게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한 봉지 속에 여러 개의 합성물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따라서 이런 것을 썼을 때 조금씩 다른 그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존 W. 허프만이라는 의사가 이분이 1960년 그러니까 그렇게 뭐 아주 옛날도 아니죠. 1960년에 이제 처음으로 치료용으로 그걸 만들었는데 그걸 쓰니까 이게 굉장히 스티뮬레이션 하는 효과가 있더래요. 그래서 동물들을 써보니까 이게 약간 중독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느꼈답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그 JWH018 물질을 갖다가 이제 사용을 안 하기로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기다가 그 플로라이드를 갖다 넣으면은 좀 더 강해진대요. 뭐 이러면서 자기들이 이제 만들어 쓰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 어떤 그 만들어진 그 캐나비스를 사용하면은 인간의 이게 근육이요 이게 죽어드는 게 있었대요. 근육 세포가 죽었대요. 그 근육이 많이 상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그 두뇌에 들어가 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혼돈시키고 우울하게 하고 불안하고 뭐 자살 욕구도 올리는 수가 있었고요. 이 신테틱 캐나비스를 갖다가 어떤 그 물질을 넣어서 사용했을 때 그 리버의 그 효소가 올라가는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리버의 간에 어떤 그 지장을 줬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것을 쓰고 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몸을 갖다 이렇게 자해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 자기의 몸에다가 이렇게 담배 같은 거를 이렇게 자기 몸을 갖다 이렇게 번을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자해 현상이 나타나는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스파이스 영국에서 많이 연구를 했나 봐요. 스파이스를 매일 쓴 사람들을 보니까 그다음에는 약간 그 내성도 생기고 운전하는 그 능력이 떨어져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손에 가면 세레벨룸에 가서 이게 이제 딱 붙으면 세레벨룸이 잘 일을 못하게 되니까 운전하는 게 이게 그 힘들어가지고 뭐 접촉사고 같은 걸 나고 그럴 때 이제 그 운전사를 갖다가 보면은 이게 동공은 확대돼 있고 이상의 체온은 떨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근육은 굉장히 강직돼 있고 혼돈돼 있고 뭐 이런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해리 현상이 생겨가지고 내가 내 몸에서 떠나서 나를 갖다 쳐다보는 것 같은 거 아니면 내가 우리 집에 있지만 우리 집 같지 않고 남의 집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이제 이런 것들이 dissociation, 해리 현상들인데 이런 게 올 수가 있고 기억의 상실이 좀 많이 되고 그 다음에 그 psychedelic한 이펙트가 와서 가령 예를 들면 음악을 듣는데 그게 뭐 이상한 거로 보인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그 퍼셉션의 문제가 꽤 컸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합성된
캐너비스의 문제다. 이런 것이 이제 조사가 됐고요. 그러면 대개는 누가 이제 합성 마리화나를 쓰는가? 그냥 마리화나는요.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머리카락을 여기서 조사를 해보면은요. 얘네들은 처음에 수분으로 갔지만 그 다음에 기름기에 녹기 때문에 팻 티슈에 있기 때문에 뭐 한 달까지도 그냥 있는 됩니다. 그래서 이 머리카락이 일종의 피부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한 4cm 정도 이렇게 잘라가지고 실험실에 보내면은요. 한 달 전에 쓴 것도 나타날 수가 있답니다. 이렇게 조사해서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조사해서도 안 나올 걸 원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가끔씩 약 쓰나 안 쓰나 감사를 받는 사람들, 또는 이런 약으로부터 재활하려고 재활 기관에 리해빌리테이션 센터에 가 있는 그 입원한 사람들이 이 약을 쓴답니다. 왜냐하면 조사에서도 다 네거티브로 나오니까. 굉장히 참 아이러니컬한 거지만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합성 마리화나를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성들이 여성보다 좀 더 많이 썼지만 여성들은요 나이가 더 어릴 때 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이요 한 2년 정도 남자애들보다 빨리빨리 성숙하기 때문에, 여자애들은 퓨버티도 10살에 요즘 오고요 남자들은 12살이 돼야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빨리 더 쓴다는 거예요, 여자애들이. 그리고 이 JWH018 이 서브스턴스가 위험하다는 것이 이제 밝혀졌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지금 마리화나를 쓰는 그 유병률 세계적으로 얼마나 이걸 많이 쓰나, 그걸 보면은 청소년기에는 나이에 따라서 많아져요. 그래서 그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Monitoring for the Future 그래가지고 이 미국 정부가 8학년, 10학년, 12학년 애들한테 저쪽 중서부에 있는 그 주에서 많이 이걸 하는데요. 이게 이름 쓰지 않고 자기가 약을 뭘 썼다 안 썼다 뭐 이런 거 쭉 조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해마다. 이제 그런 걸 보면은 8학년보다는 10학년이 많아지고 10학년보다는 12학년에서 더 많아지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젊은 어른이 돼서 25살쯤 되면은 여기가 이제 완전히 성숙하거든요. 그때쯤에는 이게 별로 이제 인기가 없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7나라를 갖다 조사를 해보니까 어른들에서도 20 내지 33%가 사용했다. 그러면 5분의 1에서 3분의 1 이렇게 어른들이 썼다는 얘기죠. 그리고 법적으로 허가된 미국의 24개 주하고 우루과이하고 캐나다에서는 그 성인들이 이 캐너비스를 사용하는 그 굉장히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법적으로 허락이 됐으니까 더 많이 쓰는 거죠. 그 미국에서는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25세 사이에 젊은 사람들이 35% 쓰고, 오히려 26세가 되면은 15%로 확 떨어진답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 많이 쓰는 거고요. 인종별로는 백인이 19%에서 쓰고, 흑인이 20%, 그 다음에 히스패닉, 그러니까 라티노들 15%에서 쓰고요. 아시안이 8%, 7.9%니까 거의 8%. 그 다음에 두 가지 인종이 섞인 사람들 있죠. 블랙하고 화이트가 섞였다던가, 아시안하고 블랙이나 아시안하고 화이트가 섞였다던가, 그런 사람들 중에서 한 30%가 쓴다. 그런데 그거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직업이 없는 사람들에서는 30%더 많아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 그 1999년 때부터 고교생들 8학년, 10학년, 12학년 학생들에게 자신의 약물에 대해서 쭉 대답하는 거, 이제 연필로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지에다 대답하는 건데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으니까 정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실험을 하는 거를 Monitoring the Future, 미래를 갖다 알아보자. 이게 2000년 거의 다 돼서부터 시작한 거 아닙니까? 1999년. 근데 지금은 2025년이니까 20년이 훨씬 넘었죠. 그 사이에 사망의 이런 그 교통사고 숫자가 약 75% 증가했답니다. 그러니까 100% 증가는 아니지만 거의 100%에 가까운 거죠. 2020년도를 쭉 봤을 때 8학년이 6%에서 썼고, 10학년은 15%, 12학년에서는 35%에서 썼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특히 많이 쓰는 경우가 이 데이팅 하는 거 있죠. 이런 펜이나 뭐 라이터 같이 된 거에다 거기서 액체를 넣어가지고 그 안에 배터리가 뜨거워지면은 이렇게 해서 젊은 애들이요 굉장히 멋진 것 같고 그 뭐 거기 여러 가지 냄새도 나고 뭐 체리 냄새도 나고 무슨 그 모양도 멋지게 해가지고 요새 그 젊은 애들한테 어린 애들한테 그걸 많이 이제 파니까 그런 것들을 쓰고요. 캐나다가 2018년에 우루과이가 2013년에 마리화나가 법적으로 허용됐는데 두 나라에서 전부 그 캐나비스 사용 디스오더, 캐나비스 유즈 디스오더가 많이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캐나비스 유즈 디스오더가 도대체 뭐냐? 캐나비스를 씀으로써 어떤 손실이 왔거나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가령 그것 때문에 가정 폭력이 생겼다던가 운전 사고가 문제가 생겼다던가 뭐 이러면 캐나비스 유즈 디스오더가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많이 올라갔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워싱턴 주에서는 이 캐나비스를 판매하는데 담배같이 해가지고 파는 것도 있지만 한 8%에서는 이 초콜릿이나 뭐 음식에다가 이 캐나비스를 넣어가지고 만들어서 파는 게 있는데 이게 얼마나 들어있는지 사실은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초콜릿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리고 브라우니 같은 거 얼마나 맛있습니까? 먹다 보면은 이게 과도하게 올라갈 수가 있다. 그냥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는 건 아니거든요. 맛있고 배고프면 더 많이 먹었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조금 더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그래가지고 각 나라에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한국 분들도 많이 제가 처음에 이제 마리화나를 했을 때 이게 한국도 법으로 이걸 허락해야 된다고 이제 주장하는 분들이 많았었는데요. 이게 여러 가지로 지금 프레셔를 많이 받을 거 아닙니까? 우리도 왜 법적으로 허가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그 캐나비스를 갖다에 대해서 더 자세히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장기 캐나비스를 사용한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이 사이코시스가 꽤 많았답니다. 정신증.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크레이지라는 거죠.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과 내가 생각하는 것과 구분을 못하는 현상이 이제 그게 사이코시스인데 그 경우가 좀 발견됐고요. 물론 아직 많지는 않지만 보통보다 많았고, 그 다음에 마리화나하고 담배를 같이 썼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중에서 오래 썼던 사람들 중에서는요 조현병 발병률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스키즈프레니아 아닙니까? 이게 왜 그랬는지를 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런 보고가 있대요. 그리고 사춘기에 이제 이 마리화나를 쓴 경우, 많이 썼던 경우에 이제 인식작용, 사고하는데 결함이 좀 생겨가지고 그럼 교육을 받기가 힘들겠죠. 이 생각하는 두뇌가 있어야지만 러닝, 교육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갖다가 콜텍스를 갖다 얘가 와가지고 점령을 해버리면은 교육이 잘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걸 쓰면서 또 다른 것까지 쓸 수가 있고, 그리고 또 그러다 보면 우울해지고 이런 경우가 생겨서 사춘기 애들이 이러면은 그 공부를 해야 되는 나이니까 일생에 이제 문제가 오겠죠. 그래서 이제 이 합법화시킨 나라들을 이제 찾아가 봤습니다. 우루과이라든가 캐나다라든가 아니면 미국의 24개 주를 갖다 찾아가서 자, 합법화시키니까 좋은 점이 뭔가? 좋은 점이 첫째, 어른들을 이게 이런 거 쓴다고 그래서 범죄화하는 거에서부터 이제 그 해방시킬 수가 있다. 범죄 형벌 받는 건 누구나 싫어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거로부터 해방이 되니까 참 좋고, 두 번째, 이제 마리후아나 성분을 스탠다드하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것도 집어넣고 저것도 집어넣고 아니면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하니까 모든 게 다 달라지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만들어야만 되고 이런 물질을 섞어서는 안 되고 이런 거를 갖다 제도화하면은 그만큼 사용자를 보호할 수가 있다. 이게 좋은 점이고요. 셋째는 몰래 피는 사람들을 잡아내려고 경찰들이 너무 그 일을 많이 해야 되니까 경찰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게 이제 주에서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걸 정식으로 팔으니까 세일스 텍스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에서 인컴이 올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주 정부가 이제 혜택을 보는 거죠. 이 세 가지는 합법화 시켰을 때의 장점들입니다. 그러면 단점은 뭐냐?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 사용하는 이 신테틱 마리화나를 굉장히 강하게 만들 수가 있답니다. 가령 뭐 드라이 아이스라던가 찬물을 이용해서 이거를 갖다 뭐 어떻게 하면은 훨씬 더 강해서 70 내지 80%까지 올라갈 수가 있대요. 그래서 그런 굉장히 강력한 물질들이 나올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게 합법화돼서 이게 싸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쉽게 구해서 쓰니까 아무나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비슷하지만은 왜 위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거 법적으로 됐으니까 또 더 많은 사람들이 과도 사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재밌는 것이요. 이런 것을 팔으려고 이 비즈니스맨들이 얼마나 열심히 선전을 하기는지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더 쓰게 된다. 그러니까 더 많이 쓰게 되면은 문제가 조금 더 많아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캐나다 정부는 이런 것을 좀 줄이려고 어떤 방법을 쓰냐면은, 첫째, 이것을 살 수 있는 나이를 제한한답니다. 가서 8살짜리도 쓰고 뭐 12살짜리도 쓰고 그러면 물론 문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나이를 제한하고요. 두 번째, 이게 판매가 되는 그 구역을 갖다 정한답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런 식으로 제한을 하니까 그것도 이제 하나의 그 판매 지역이 이게 컨트롤 되니까 그게 많이 쓸 수가 없었겠죠. 그 다음에 마리화나에 대해서 선전을 못하게 했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캐나다 정부가 하는 일입니다. 왜 미국에서도 담배 선전 못하게 돼가지고, 그전에는 뭐 여자들이 이렇게 피고 뭐 멋쟁이 여자들이 펴가지고 담배를 더 많이 하게 했는데 요즘 그거 못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재밌는 게 이 담배 이걸 담는 봉지를요, 멋있는 그림으로 하면 사람들이 더 사니까 이게 백지로 하게 했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간이 얼마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약한가를 참 잘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루과이, 세계에서 제일 먼저 캐너비스를 갖다 합법화시킨 조그만 나라가 이 우루과이 아닙니까? 우루과이 정부는 어떤 방법을 썼나 하면은요, 첫째는 여기도 판매업소를 제한시켰답니다. 따라서 어디에 가야만 살 수가 있게 되니까 그렇게 마음대로 사기가 힘들었겠죠. 두 번째는 성인인 경우에는 정부가 리지스터를 해가지고 누가 이거를 쓰는지를 등록이 된 사람들만 쓰게 됐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등록을 해야 되니까 귀찮으니까 어떤 사람은 안 할 수도 있었겠죠. 그렇게 이 두 나라는 했고요. 미국에서는 지금 어떤 걸 하는지 여기 나오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에서 사람들이 썼으니까요. 미국인에서 어떤 것을 할지 제가 좀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없습니다. 그러면 마리화나는 청소년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 요 다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